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류장은 단순한 버스 정류장이 아닙니다. 그곳은 부모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었고, 자식의 꿈이 출발하는 곳이었으며, 가족의 추억이 쌓이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정류장에 서서 자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깊고 따뜻한 사랑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민수 씨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민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에 그는 이미 어머니가 일어나 계신다는 걸 알았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서자 어머니, 김순자 씨는 이미 가스레인지 앞에 서 계셨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새벽마다 일어나 아들의 식사를 챙기는 게 50년 습관이 된 분이었다. 됐다. 내가 뭘 안다고. 순자 씨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민수는 잘 알고 있었다. 된장국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김치찌개의 냄새가 작은 부엌을 가득 채웠다. 서울 가면 이런 거 못 먹잖아. 순자 씨는 민수 앞에 밥상을 차려놓으며 말했다. 민수는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주말을 이용해 고향에 내려왔다가 일요일 저녁 버스로 올라가는 게 그의 일상이었다. 어머니도 같이 올라가시면 안 돼요? 서울 아파트가 좁긴 해도. 됐다. 나는 여기가 좋아. 순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이 마을 정류장에서 순자 씨는 평생 누군가를 보내왔다. 먼저 남편을 보냈다. 젊은 시절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난 남편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교통사고였다. 그리고 자식들을 보냈다. 큰아들, 작은딸, 그리고 막내 민수까지. 모두 더 나은 삶을 찾아 이 정류장을 떠났다. 정류장은 순자 씨에게 단순한 버스 정류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장소였고,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기다린 장소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장소였다. 아침 8시, 민수와 순자 씨는 집을 나섰다. 버스는 9시에 출발하지만 순자 씨는 늘 1시간 전에 나가자고 했다. 버스 놓치면 어쩌려고. 어머니, 요즘은 버스가 정확해요. 시간 맞춰 가면 돼요. 그래도 순자 씨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다. 민수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이게 어머니가 자식을 챙기는 방식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좁은 골목을 지나 논두길을 걷고 작은 다리를 건너면 마을 입구에 정류장이 나타났다. 길을 걷는 동안 순자 씨는 계속 민수의 옷매무새를 만졌다. 외투깃을 세우고 목도리를 다시 둘러주고 가방끈을 조였다. 서울은 춥다며. 감기 조심해라. 네, 어머니. 밥은 꼬박꼬박 먹고. 네. 회사 사람들한테 잘하고. 네. 똑같은 말의 반복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짜증내지 않았다. 이 말들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걸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정류장에 도착하자 이미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 젊은이들, 인근 도시로 가는 아주머니들.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순자 씨는 정류장 의자에 민수를 앉히고 자신은 옆에 섰다. 항상 그랬다. 앉지 않으셨다. 어머니,
앉으세요. 괜찮다. 나는 서 있는 게 편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민수는 알았다. 어머니의 무릎은 좋지 않았다. 오래 서 있으면 아프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끝까지 서 계셨다. 정류장 벤치 맞은편에는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다. 주인 이정숙 씨는 순자 씨와 오랜 친구였다. 가게 문을 열며 정숙 씨가 손을 흔들었다. 순자야, 또 민수 보내는구나. 응. 일요일이잖아. 매번 저렇게 일찍 나오면 어떡해. 민수야, 내 어머니 좀 말려라. 정숙 씨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이해가 숨어 있었다. 정숙 씨도 자식을 키운 어머니였다. 자식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다. 아줌마, 어머니가 안 들으세요. 민수가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멀리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8시 30분, 40분, 50분. 버스가 올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순자 씨의 표정은 굳어졌다. 민수야. 네, 어머니. 회사에서 힘들면 언제든지 내려와. 알았지? 네, 알아요. 억지로 버티지 말고. 걱정 마세요. 순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숨어 있는지 민수는 알 수 있었다. 정류장 옆 전봇대에는 오래된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지역 축제 안내, 농산물 직거래 광고, 그리고 가끔씩 보이는 실종자 찾기 전단. 이 작은 정류장은 마을의 모든 소식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다. 저 포스터 보이지? 순자 씨가 갑자기 말했다. 민수가 고개를 돌리자 색이 바랜 오래된 포스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3년 전에 붙은 거야. 옆집 김 씨 내 아들 찾는다고. 아직도 못 찾았어요? 응. 서울 가서 연락이 끊겼대. 부모님이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몰라. 순자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민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 저는 매주 전화할게요. 꼭. 그래. 그래 줘라. 순자 씨가 민수의 손을 꽉 잡았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가 민수에게 전해졌다. 드디어 멀리서 버스가 보였다. 하얀 차체에 파란 띠가 둘러진 고속버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순자 씨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버스가 정류장 앞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올라타기 시작했다. 어머니, 들어가요. 춥잖아요. 아니다. 버스 출발하는 거 봐야지. 순자 씨는 단호했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버스에 올랐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니 순자 씨가 손을 흔들고 계셨다. 민수도 손을 흔들었다. 버스 엔진이 시동을 걸었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순자 씨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작아진 그 손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버스가 완전히 정류장을 벗어날 때까지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서 계셨다. 민수는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버스가 떠나고 정류장은 다시 고요해졌다. 순자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버스가 사라진 도로를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순자야, 들어가서 차라도 한 잔해. 정숙 씨가 슈퍼에서 나와 순자 씨의 어깨를 두드렸다. 응, 그래야지. 순자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슈퍼 안으로 들어갔다. 정숙 씨가 따뜻한 차를 내왔다. 매번 이렇게 보내면서 힘들지 않아? 힘들지. 근데 어쩌겠어. 자식이 잘 되려면 도시로 가야 하는데. 그래도 너무 자주 오가는 것도 민수한테 부담 아닐까. 그러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순자 씨의 눈가가 붉어졌다.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순자 씨의 손을 잡아 주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렇게 살았잖아.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그래. 그런데 말이야. 순자 씨가 말을 잇지 못했다. 정숙 씨는 기다렸다. 나는 그 애들이 떠날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나. 그때 얘기. 응. 남편도 저 정류장에서 버스 탔거든. 일자리 찾으러 서울 간다고. 나도 저기 서서 손 흔들었어. 근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지. 정숙 씨는 순자 씨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40년 전 일이었지만 그 아픔은 여전히 생생했다. 그래서 나는 애들 보낼 때마다 무서워. 혹시나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순자야, 민수는 매주 온다니까. 걱정하지 마.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근데 가슴이 그걸 모르나 봐.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다. 슈퍼 밖으로 보이는 정류장은 텅 비어 있었다. 월요일이 되었다. 순자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어나 바치를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늘 비어 있는 것 같았다. 점심때가 되자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어머니, 잘 도착했어요. 그래. 밥은 먹었니? 네, 회사 근처에서 먹었어요. 그래. 잘했다. 짧은 통화였다. 하지만 순자 씨에게는 이 짧은 통화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지나갔다. 순자 씨는 바치를 하고 동네 어르신들과 수다를 떨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금요일 저녁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이번 주말은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순자 씨는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들여다봤다. 답장을 보내야 하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괜찮다. 일 열심히 해라. 겨우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토요일 아침 순자 씨는 습관처럼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다. 민수가 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다. 정류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순자 씨는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도로를 바라봤다. 버스가 하나 지나갔다. 서울에서 오는 버스였다. 순자 씨의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버스는 정류장을 그냥 지나쳤다. 민수는 내리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오늘 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순자 씨는 조금 더 기다렸다.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일요일 오후 순자 씨는 마을 경로당에 갔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화투를 치고 차를 마시는 곳이었다. 순자 씨, 이번 주는 아들 안 왔어. 경로당 회장 김철수 씨가 물었다. 네.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민수가 참 효자인데. 매주 오더니. 그러게요. 요새 젊은이들은 명절에도 안 오는데 민수는 대단해요. 다른 어르신들도 거들었다. 순자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냥 제 자식일 뿐인데요. 아이고, 겸손은. 우리 아들은 1년에 2번도 안 와요. 70대 박영희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순자 씨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자신은 한 주 못 보는 것도 힘든데 1년에 2번이라니. 영희 씨, 아드님은 멀리 사시니까 그렇지. 마음은 늘 여기 계실 거예요. 그렇겠지 뭐. 근데 나이 들수록 자식 보고 싶은 게 어쩔 수 없더라고. 경로당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자식들은 다 떠났고 부모들은 이곳에 남았다. 그나저나 순자 씨 정류장에서 자주 보던데. 민수 안 오는 날도 가끔 거기 계시던데.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그냥 산책 삼아서요. 순자 씨는 얼버무렸다. 하지만 다들 알고 있었다. 순자 씨가 왜 정류장에 가는지. 이해해요.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영희 씨가 말했다. 우리 아들이 군대 갔을 때 나도 매일 정류장 갔어. 편지가 올까봐, 혹시 휴가 나왔을까봐. 이상하게 그 자리에 가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 맞아요. 나도 그래요.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는 기분이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다. 민수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달에 2~3번은 고향을 찾았다. 매번 내려올 때마다 순자 씨는 정류장에 나가 기다렸다. 어느 가을날 민수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내려왔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저 이정미라고 해요. 어머, 그래요. 민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서 와요. 순자 씨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아들이 결혼을 하면 이제 더 자주 못 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라가 말했다. 어머님,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민수 오빠가 항상 어머님 음식 얘기하더니 이유를 알겠어요. 많이 먹어요. 서울 가면 이런 거 못 먹잖아. 저희가 결혼하면요. 어머님 모시고 살아도 될까요? 미라의 말에 순자 씨는 깜짝 놀랐다.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다. 아니야. 나는 여기가 편해.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하지만 어머님 혼자 계시는 거 걱정돼요. 괜찮아. 나는 여기 친구들도 있고 이 마을이 좋아서. 순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서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좋은 건데 왜 나는 자꾸 슬플까? 순자 씨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겨울이 찾아왔다. 어느 추운 일요일 순자 씨는 감기에 걸렸다. 민수가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제가 내려갈까요? 아니다. 괜찮아. 그냥 감기야. 하지만 일 열심히 해. 걱정하지 마. 순자 씨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열이 올랐다. 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하지만 병원에 가기는 싫었다. 귀찮았고 혼자 가는 게 외로웠다. 옛날에는 남편이 있었는데 순자 씨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다. 젊은 시절 아프면 남편이 없고 병원에 가곤 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며칠 뒤 정숙 씨가 순자 씨 집에 찾아왔다. 순자야, 왜 연락 안 해? 아프다며?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나아. 됐어. 병원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정숙 씨는 순자 씨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동네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독감이라고 진단했다. 주사를 맞고 약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다. 정수가 고마워. 됐어. 우리가 남이야? 혼자 아프면 얼마나 힘들어. 정숙 씨는 순자 씨가 약을 먹는 걸 확인하고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정숙 아줌마한테 들었어요. 병원 다녀오셨다고요? 응. 괜찮아. 약 먹으니까 좋아졌어. 제가 내려갈게요. 이번 주말에. 아니야. 일 있잖아.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 씨는 가슴이 뭉클했다. 알았어. 그럼 이번 주말에 보자. 주말이 되었다. 민수는 약속대로 내려왔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내린 민수는 순자 씨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다. 어머니, 많이 아프셨죠? 아니야. 이제 다 나았어. 어머니 혼자 두고 서울 있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요. 민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다. 순자 씨는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다.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매일 아침 이 정류장에서 버스 탔잖아요. 기억하지?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때 어머니가 항상 배웅해 주셨죠. 추운 겨울에도, 비 오는 날에도. 그래야지. 내가 학교 가는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어머니도 추웠을 텐데. 어머니도 피곤하셨을 텐데. 순자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정류장에서 누군가를 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면 어머니 꼭 모시고 살게요. 됐어. 나는 어머니. 제가 서울에서 잘 살 수 있는 건 어머니가 여기서 저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이 정류장에서 저를 배웅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민수야.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민수는 미라와 결혼했고 순자 씨는 그들의 결혼식에서 누구보다 환한 미소를 지었다. 결혼 후에도 민수 부부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고향을 찾았다. 그리고 몇 년 뒤 순자 씨에게 손주가 생겼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5살 손주 지훈이가 정류장에서 뛰어내렸다. 순자 씨는 손주를 안아들며 웃었다. 어머니, 이제는 정류장에서 기다리지 마세요. 저희가 집까지 갈게요. 민수가 말했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정류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낡은 의자도 바랜 시간표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제 순자 씨가 정류장에 서는 이유는 조금 달라졌다. 떠나는 사람을 보내는 슬픔보다는 돌아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기쁨이 더 컸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다. 순자 씨가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그리고 손수 담근 김치가 식탁에 올랐다. 할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지훈이가 밥을 우물우물 먹으며 말했다.
순자 씨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또 만들어 줄게.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할머니가 기다릴게. 창밖으로 정류장이 보였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정류장은 여전히 고즈넉했다. 순자 씨는 문득 깨달았다. 정류장은 이별의 장소가 아니라 만남의 장소였다는 것을. 떠나는 사람을 보내는 곳이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다림은 결코 외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 끝에는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류장의 벤치에는 여전히 순자 씨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얼굴에는 슬픔이 아니라 미소가 번졌다. 버스는 여전히 다녔고 사람들은 여전히 떠났다 돌아왔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정류장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사랑. 그것만은 세월이 흘러도 계절이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았다.